안녕하세요. 다양한 수학 고민을 즐거운 수다로 풀어보는 수다학입니다. 마지막 잎새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같은 고전을 읽으면서 학창시절에 눈물 흘리셨던 그런 어머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고전을 읽는 것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수다 가족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리 씨는 네. 학창 시절 때 어떤 고전들을 좀 읽어봤나요? 저는 30살 넘어서부터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30 넘어서는 어떤 고전을 좀 접해봤어요? 제가 읽어도 뭐 논어, 뭐 맹자, 뭐 이런 네. 거 이런 거 많이 읽었어요. 약간 동양 고전을 좀 많이 읽었고. 그렇군요. 읽고 나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잘난 척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나의 그런 성품을 더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잘난 척하려고 오로지. 아니 실제로 저희 아나운서 선배 중에요. 유달리 그 사자성어를 많이 쓰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한 30분 얘기하면 사자성어가 한 50개는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말이 다 그런데 말 들어보니까 대기만성형이네. 뭐 이런 식으로 거죠, 계산하는 이런 거잖아. 거죠. 네네네네. 남둥지추야. 어디가 이렇게 찌르고 나온단 말이야. 뭐 이런 거 계속 아니 쓰면서. 아는 게 많네요. 조금만 절차탕만 하고 있어. 뭐 이런 거 계속 쓰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이야. 알죠? 아는 게 많으니까 되게 유식해 보이고 딱 좋네요. 3개 가지고 잘 돌려 써먹어요. 이게 연속으로 하면 되게 많이 하는 것처럼. 아, 내가 그럼 한 마디 더 못했으면은 이제 안 나오는 거였던 안 거예요? 나오는 거였는데. 아, 그렇구나. 네, 그렇죠. 아유, 참. 저희가 근데 평소에도 독서가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는 좀 수학을 통해서 많이 전해드렸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고전을 읽으면 상상력과 창의력이 높이 향상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정규학습 시간에 고전 읽기 시간을 따로 배정한 그런 초등학교도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고전이 더 좋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고전은 굉장히 논리적인 그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논리성을 따라가다 보면 수학의 논리성과 맞물려서 수학도 잘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전을 많이 읽으면 아이들이 어휘력이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또 고전이라는 게 사실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책이잖아요.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다가 옛날에는 또 막장이 별로 없었잖아요. 기승전결의 내용도 아주 알차고 그렇죠. 그래서 읽다 보면 재밌으면서 바른 인성을 스스로 기를 수 있는 네. 굉장히 그래서 학교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말이 좋아 학습만 하지 만화 보면 거의 대부분 말보다는 뭐 퍽, 컥,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 날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네. 그 말만 보면 이틀 뒤라는 뜻처럼 오해하고 있는 이제 어린 학생들이 책을 읽으면서 뭐 자연스럽게 그 뜻을 알게 된다거나 혹은 또 사회 시간에 그 시대 고전에서 읽었던 그 시대상이 나오면 좀 더 집중할 수 있겠죠.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전이라는 것이 오랜 세월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한테 읽히면서 검증이 되어온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전을 읽다 보면 내 아이의 내면을 좀 풍성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학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고전 읽기만큼은 좀 아이들에게 많이 권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또 이 또 수학 방송계에 또 고전이 있잖아요. 바로 수다학. 네네. 이 고전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 빛나는데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수닥이 지금 분위기면은 네. 한 30년 뒤까지도 쭉쭉 갈 것 같아요. 갈수 있죠. 네. 우리 방송 중간에 우리 지승현 아나운서 고의잔치도 하고 아니 당장 급한 거는 네. 우리 이리 씨 결혼식도 한번 그래, 결혼식도 하고. 네. 그래서 아기 돌잔치도 네.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다 녹음해놨다 그러면 30년이 지나서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기도 하고 네. 봐봐라. 고전은 나중에 봐도 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네. 아, 이 얘기만 들어도 정말 훈훈하고 뿌듯하네요. YTN 화이팅, 수닥 화이팅. 네. 네. 자, 오늘도 수닥을 찾으신 어머님의 고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민 신청자를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김민성 엄마 박상희입니다. 수닥을 찾아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성이가 집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문제집도 잘 풀고, 네, 뭐 거기서는 잘 하는데 실전에서는 너무 약하더라고요. 시험을 보면은 70에서 90 이상을 안 넘어서 그게 고민이 돼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민성이의 방인데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가요? 책상 한가득 장난감으로 가득합니다. 책상 위를 다 그냥 블록이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엄마는 학습 전용 책상을 구입하셨다네요.
네, 민성이가 연산 쪽은 잘하고 있어요. 5학년 거를 하고 있는데 5살 때부터 이게 지금까지 꾸준히 학습지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없이 문제를 척척척척 이렇게 잘 풀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학습지로 훈련해온 연산. 덕분에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문제는 잘 풀어내지만 민성이가 유독 어려워하는 유형이 있답니다. 제가 걱정되는 건 이 도형이에요. 이 도형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각도나 도형이나 이게 틀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자기가 모르면은 이렇게 물음표도 이렇게 그어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걱정되고 있어요. 각도를 재는 단순한 문제도 틀릴 정도로 도형을 어려워한다는데요. 네. 도형 문제에 좀 약한가 봐요. 그래도 보통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도형을 좀 제법 하는 편인데 요거 지금 5학년 문제집이거든요. 학습지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집을 하나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보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긴 해도 이 개념 부분을 민성이가 잘 이해하고 제대로 읽고서 문제지를 풀면 좋은데 개념을 읽는 것보다 문제를 푸는데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를 빨리빨리 풀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매일 꾸준하게 수학 공부를 하고 있지만 수학 성적은 늘 고만고만한데요. 원인을 모르니 엄마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민성이 학습 습관이 잘못된 건지 제가 너무 관여를 이제 민성이한테 안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건지 이제 뭐 선생님들도 학습지 선생님들도 뭐 머리도 좋고 습득력도 빠르고 잘한다고 하는데 시험만 보면은 점수가 안 나와서 고민이 돼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민성이. 왜 그런 걸까요? 일단 블록이 너무 눈에 띈니다. 네. 온 집 안을 점령하고 있어요, 블록이. 오래간만에 그 아이 방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렇죠. 남자 입장에서는. 내 방하고 바꾸고 싶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어머님의 걱정은 이거예요. 아이가 분명히 꾸준히 평소에 공부를 하는데 실전에 약해요. 70점에서 90점 이상을 나오지 않는다. 그럼 이제 90점이 이제 최대 잘 나온 이제 점수라고 볼 수 있을 제가 거예요. 봤을 때는 근데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뭐 70점에서 90점이면 네. 놀이기구로 비유를 하자면 회전 목마 정도. 살짝 내려갔다 올랐다 정도인데 네네. 다른 애들은 더 심한 애들도 많습니다. 뭐 청룡 열차처럼 이렇게 가는 애들도 있고 심지어는 자유로 드롭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도 있는데 네. 그런 애들에 비하면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뭔가 최고 점수가 90점을 넘어본 적이 없으면 애가 그래도 공부하고 앉아있는 시간에 비해서 너무 나오는 게 없으면 좀 걱정이 되잖아요. 사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급락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상위권들은 거의 상위권 유지하고 있고 네. 못하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하다는 거는 그때그때 난이도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사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잘 못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아이가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라고 했을 때 궁금증 1번은 진짜 꾸준히 하는 건 하는 걸까? 아니면 한다면 방법은 맞을까? 이렇게 좀 자세히 봐서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르게 돼 있거든요. 네. 여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김희진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공부 방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문제집 푼 거를 보니까 정말 통분이나 그 세 자릿수의 덧셈 뺄셈 그리고 두 자릿수 한 자릿수의 곱셈을 암산으로 풀었더라고요. 옆에 끄적거린 거 하나 네. 없이 근데 다 맞았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연산 실력을 가진 어린이라면 정말 공부를 많이 했을 것이다. 연습과 학습량이 많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점수를 70점을 맞았다는 건 네. 아마도 기계적으로 그런 문제만 풀지 않았을까. 그래서 공부법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네, 공부 방법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공부하는 시간이 진짜로 공부하는 시간인지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도형 부분이 약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문제 푼 거 보니까 정말 약한 게 눈에 좀 띄었어요, 선생님. 네, 오랜만에 매의 눈을 또 발동해서 네, 딱 띄워봤는데 그러니까 도형의 기초 그 개념이 잘 잡혀 있지 않습니다. 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든가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머니 말씀대로 개념의 중요성을 또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현상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집을 푼 것을 좀 자세히 봤더니
그래도 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도 좀 발견이 됐는데, 그러니까 문제 의도대로 따라가는 게 맞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다른 보조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시도해 보려는 그런 시도의 흔적이 보였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의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옆에 있었으면 그래 그렇게도 할 수는 있어. 근데 이제 문제 의도는 이런 거야라고 이제 유도를 해주거나 혹은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네. 칭찬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김희진 선생님은요? 저는 이렇게 수학을 규칙적으로 하는 어린이가 이렇게 기초스러운 문제를 틀렸다는 거에 정말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무늬를 그리시오는 그냥 평행한 것만 그리면 되는데 자가 없음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푸심통이나 뭐 책받침을 이용해서도 그릴 수 있는데 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평행선을 그는 건데 잘못 그었는데 네네. 맞았다고 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답도 맞다고 표시된 걸로 보아서 공부하는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네. 적극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아니, 든든한 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닥이 또 매눈 그쵸. 계시고 옆에 또 참새의 눈, 참새의 눈으로 민성훈 선생님은요? 독수리의 눈입니다. 독사. 독사예요. 가끔씩 또 강한 멘트를 아파, 해주시기 아파. 때문에 맞아요. 아니 일단 이제 민성이를 직접 만나기 전에 어머님한테 요러요러한 게 좀 걸려요라고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무조건 초등학교 때는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성이 같은 경우는 더더욱 개념 공부를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선은 이 학년 단계에서 배울 수 있는 각 단원의 핵심 개념을 뭘 배워야 하는지 네가 익혀야 될 개념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공부를 한 다음에 이것을 실전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연관고리를 찾아서 하면 굉장히 재밌게 익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음수와 양수다 그러면은 온수와 냉수, 일상생활 것과 비교를 하고요. 또 평행을 배운다면 자 이거에 평행을 해봐. 그럼 그 아이가 손을 이렇게 그렇죠. 갖다 대고 예. 또 이렇게 평행해봐. 그럼 이렇게 갖다 대고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개념으로 익힌 걸 이렇게 놀이라던가 물건이라던가 상황을 빗대서 하는 행동을 하면 굉장히 잘 기억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민성이가 왜 앉아있는 시간만큼 효율적이지 못한지 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또 진행했잖아요. 검사 결과 함께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사 결과에 보면 인지 능력은 한 중하 정도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중에 특히 집중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이 안 좋으니까 앉아 있는 시간만큼 공부를 못할 가능성이 네. 있고요. 학습 유형을 봤더니 행동형인데 참을성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 동기는 매우 부족. 근데 특이한 점은 동작성 중에 공간지각력은 꽤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도형을. 네, 블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간지각력이 좋은데 공간지각력이 좋은 아이들은 대체로 도형을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공간지각력이 나빠서 도형을 못하는 게 아니고 도형의 기본 개념이 없어서. 그러니까 잠재성은 굉장히 있다는 거죠. 공간지각력이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개념만 익히고 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오늘 조금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민성이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학습 방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이유고 두 집중도 잘안 번째는 한다. 예, 네. 개념을 잘 알지 못한 채로 수학 문제에 바로 뛰어든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좀 이렇게 압축이 네. 되는 건가요? 굉장히 정리를 잘하신 것 같네요. 아니 점점 이 비전문가의 자리에서 전문가 자리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조금씩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본인의 자리를 지키세요. 나 혼자 외롭잖아요. 자, 진짜 민성이가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예상하시듯이 그리고 검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앉아있는 동안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건지 확인을 또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민성이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어이코, 침대 위에서 장난감을 갖고 노느라 바빠 보이네요. 초등학교 4학년 민성이를 소개합니다. 자유시간의 대부분을 장난감으로 보내고 있을 정도로 장난감에 푹 빠져있는 민성이. 조립하고 만지고 놀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는 경우도 많답니다. 엄마가 간섭을 안 할 수 없겠죠. 민성아, 숙제 있어? 빨리 숙제 우리 하고 놀자. 알았죠? 네. 어서 하세요. 이제 하나이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 못할까봐 걱정도 되고 늘 아기 같고 해가지고 제가 민성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안 하니 하고 그렇게 한번 자주 잔소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공부하라는 엄마의 말에 방문부터 닫아버리는 민성이.
거기다 문을 잠가버리기까지? 보는 눈도 없고 간섭하는 이도 없으니 공부할 생각이 들 리가 없습니다. 결국 다시 침대로 향하는데요. 본인이 앉으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지금? 좀 미안했는지 머리를 극적극적 2번 했어요. 근데 내가 이러면 되나? 집중해서 수학 공부를 하기에는 민성이 주위에 방해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엄마 들어오셨네요. 오, 잠궜는데? 엄마 숙제하라고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숙제부터 해. 뭐 하는 거야 지금? 엄마는 어떻게 방에 들어왔을까요? 좀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문을 닫아버린 민성이의 방이 궁금한 엄마. 문을 열려고 시도하지만 이미 방문은 잠긴 상태. 익숙한 듯이 젓가락을 꺼내드는 엄마. 전문 도구 나왔습니다. 네. 가끔 문을 잠그는 민성이 때문에 이런 방법까지 쓴답니다. 야, 어머니가 이거 아이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금고털이 되시는 거 아니야, 사실? 근데 아이가 놀라지도 않아요. 문이 갑자기 열렸는데. 아니, 찾으려고 했는데. 빨리 하고 놀라고 했잖아. 빨리 숙제부터 해. 뭐 하는 거야 지금? 엄마가 잔소리를 해서 문 잠고 하는 게 편해요. 몇 번의 간섭에 겨우 책상에 엉덩이를 붙인 민성이. 집중을 못할까 걱정했지만 이게 웬일? 아주 빠른 속도로 수학 학습지를 풀어냅니다. 역시 연산 훈련은 잘 되어 있네요. 그래도 뭐 열심히 하는데요? 자세도 괜찮고. 네네. 그런데 민성이는 이렇게 반복적인 연산 문제가 과연 재미있을까요? 재미없고 지루하고 계산을 해야 해서 지루해요. 이번엔 5학년 과정을 공부하는데요. 새로운 단원이라 충분한 개념 습득이 필요할 텐데 대충 읽고 넘어갑니다. 예, 읽은 척 하는 거죠? 저는 이 손에 눈이 달린 줄 알아서 손으로 쑥쑥쑥 지나가면서 넘어가 버리네. 스캔 이렇게. 네. 생각할 필요도 없이 물음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를 푸니 조금만 문제가 어려워져도 손을 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이고, 한참 문제를 풀다 넋을 놓은 민성이. 어디 쳐다보는데 지금? 이제 멍해지는 타이밍이 온 거죠. 뭔가 그분이 무시하고 오셨어요. 장난감이 있는 곳을 한참 쳐다보더니 결국 참지 못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의 수학 공부는 여기서 끝. 누구의 간섭도 없이 혼자 있는 방에서 매일 1시간 이상 꾸준히 수학 공부를 해도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 민성이의 책상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이 화면을 보시면 어머님이 너무 실망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딱 그대로의 모습이 나왔어요. 뭔가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앉아 있었지만 사실 그 시간 동안 아이가 반 이상은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집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그 실전이 약하다고 하셨잖아요. 뭐 70점, 90점 나온다 했는데 공부하는 거 보면 오히려 실전에 강한 게 아닌가. 오히려 잘 찍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비, 어머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면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어머니 젓가락 마음도. 들고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어머니. 얘기했다가. 어머니 마음도 좀 헤아려 드려야죠. 네. 근데 이 화면 보면서 정말 모두 다 똑같은 마음으로 어머니 마음이었을 거예요. 선생님들도 굉장히 아유 어떡하나 나 이런 표정이셨는데 민성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충동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공부를 다 끝내고서 그 블록을 해야 되는데 네. 책을 공부하다가도 블록을 이렇게 보고 갈등을 하다가 이게 이제 결국은, 놓고 절로 가는 거잖아요. 충동 조절이 안 되면 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물건들은 눈에 안 띄게 해주면 그나마 훨씬 효과가 좋은데 왜 저는 이 아이 방에 그냥 블록하고 책이 다 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그거는 네. 다이어트 하는 사람한테 치킨하고 콜라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앞에 놓고 다이어트 느낌이 한다는 너무 게. 확 옵니다. 네네. 찬성하는 게 레고하고의 분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장을 정말 권해요. 책장을 하나 이렇게 뚜껑이 있는 문이 있는 장으로 레고 전용장을 하셔서 방 밖으로 분리를 해서 놀 때만 사용을 한다던가 그게 곤란하다면 커튼이나 천으로 그 장을 덮어서 아예 눈에 보이지 않도록 차단을 해야 돼요. 네. 굉장히 좋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커튼이나 천으로 쌓아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언젠가 기사에서 본 건데요.
옛날 자동차에 커버를 씌우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비 맞고 먼지 바라고 커버를 씌운 차가 도난받은 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있으면 도둑놈이 그걸 걷고서 차를 훔쳐가지 않았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귀찮은 게 있으면. 그러니까 네. 그 블럭에다가 헝겊만 써놔도 저걸 열고 봐야 되잖아요. 요것도 약간 귀찮은 거기 때문에 할까 말까 해서 안 할까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네. 김세희 선생님은요? 예, 그 혼자 공부하기 때문에 결과만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혼자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고, 이걸 가장 큰 문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혼자 이거 깊게 고민하는 시간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태도만, 학습 태도만 이렇게 어머니가 지도해 주시거나 혹은 뭐 이렇게 바라봐 주시거나 이런 것만 해도 민성이는 조금 발전 가능성이 조금 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더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답을 어머님이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어머님이 제가 너무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머니 그 부분이 좀 걸리셨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머님이 진짜 관여를 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좀 어머님이 실수하고 계시는 부분이 아닌가, 놓치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 관심이 없진 않잖아요. 문까지 따고 들어오니까. 아니, 따고 들어왔으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순간에 다 치우고, 블럭을 다 치우고. 일단 어머님이 치우기라도 하셔야 된다는 두 거죠. 팔을 꽉 잡고 책상에 딱 앉힌 다음에 지금 내 앞에서 풀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 얘기하고 그냥 또 넘어가니까 얘는 요 순간만 넘기면. 그렇죠. 저 아까 김세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푸는 것 자체만 얘한테 의미가 있죠. 엄마는 보면 얘가 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거기 빈칸을 막 채워놓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난 이만큼 했으니까 블록을 해도 된다. 근데 그게 공부를 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 앞에서 한번 해봐라고 하고서 가만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전에 유독 민서이가 수학 문제를 빨리 풀더라고요. 빨리 치워야 푸는 되니까. 것 같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생각을 안 하는 그렇죠. 것 그냥 같았어요. 막 기계적으로. 네, 그렇게 한거 그랬네요. 비슷하죠. 김희진 선생님. 초등학생이 이렇게 문을 잠근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가 평소에도 문을 잠그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문을 잠궜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런 원인이 일어났는지, 문을 잠근다는 건 네가 이제 놀면서 다른 행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건지, 아니면 엄마를 좀 차단하고 싶다는 의미인지, 이렇게 아이와 대화 또는 관찰 등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패턴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네, 늘 그래왔던 잠그고 것 열었어, 같아요. 잠그고 열었어. 그러니까 전혀 의미 없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원인을 분명히 네. 이 아이가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꼭 찾으셔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어머님이 또 너무 좀 착하신 것 같아요. 아이한테도 이렇게 존댓말 이렇게 해가면서 존중해주고 막 확 혼내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너무 좀 어머니가 부드러운 게 아닌가. 네. 조금 좀 화도 좀 세게 내실 때 내시고 뭔가 좀 액션이 들어가야겠다. 우리 어머니 같았으면 난리 났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거 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혼낼 때는 좀 혼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일단 어머님이 지금까지 잘 속아오셨던 건 아이가 눈에 보이는 자신의 할당량을 일단은 채웠기 때문에 어머님이 뭐라고 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보셨으니까 어머니께서 적절하게 개입을 하셔서 아이한테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아이한테 어떻게 개입을 하셔야 되는지를 그런 그 솔루션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다행스러운 게 애가 연산을 잡았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 친구는 흥미하고 개념만 잡으면 쑥쑥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연산을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잘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앉혀놓고 5분부터 시작하세요. 시계 딱 해놓고 째깍째깍 5분만 해. 하고서 5분하고 어머니는 뒤에서 이제 책을 읽고 계시는 거죠. 하다가 엄마랑 눈이 마주쳐도 왜 딴짓하려고가 아니라 계속 그냥 책 읽으세요. 그럼 아이가 5분간 하면 5분! 300초! 대단하군요. 과도한 리액션. 무슨 300초가 아니야. 300초는 대단한 시간이야 하면서 뭐 이제 과도하게 안아주고 리액션, 약간 아기 같은 면이 네네.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6분. 7분, 8분 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어머니가 지켜보시면서 계속 칭찬으로 이렇게 습관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런 칭찬을 배울 수가 있는데 저런 연기까지 같이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어려워요. 네,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일단 어머니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결과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네. 어머니가 문제라고 생각 안 한 거는 과정은 괜찮다는 거였어요. 제가 보니까 김인선 선생님 말씀대로 과정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적극적 개입을 하셔야 되고요. 네. 적극적 개입에서는 그냥 문제를 푸는 거를 옆에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10문제 풀어 내 앞에서.
저는 그 정도까지 원해요. 10문제 풀어 내 앞에서. 네. 그러면 그때는 절대로 딴짓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블럭들은 방에서 다 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왜 공부를 안 하냐고 자꾸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환경부터 만들어주고 나서 그다음부터 얘한테 책임을 줘야지 아이한테 해야 될 일과 뭘 먼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의 규범을 알려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거죠. 그러면 그다음부터 자기주도 학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가 민성이의 흥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때죠, 지금은. 그래서 그게 학원이 됐든, 뭐 공부방이 됐든, 뭐 개인지도 선생님이 됐든 방법을 찾아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5학년 문제를 이제 예습하면서 푸는 걸 보면 우리가 아까 개념을 잘 안 잡고 넘어간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개념 부분은 정말 손가락으로 스캔하듯이 이건 나도 못 읽겠다. 이런 게 좀 약간 그게 좀 아쉬웠어요, 선생님.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 개념 공부의 어떤 중요성도 모르고 아까 말한 대로 계속 이 아이는 수학 공부에 흥미가 없다 보니까 빨리 이 문제를 푼 흔적을 남기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난 네, 했다. 그쵸. 왜냐하면 그래야 나머지 시간에 놀 시간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이 아이는 건너뛰고 개념은 흔적이 안 남잖아요. 네.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문제는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딱 흔적이 남으니까 모르면 그냥 물음표. 생각도 안 했어요. 그렇죠. 뭐 끄적임. 한 3, 4초도 예. 안 걸렸어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보름달 문제를 제가 보니까 분명히 3 곱하기 5는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런데 거기 문제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3의 배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로 썼을 때 5번째 날이 나는 그런 거를 자세히 읽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니면 이 개념을 연결짓는 이런 것을 연습을 안 했거나 아니면 집중 안 했거나 뭐 집중 안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네. 뭐 이런 내용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교구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네. 곳으로 뭐 지도를 좀 학원을 좀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어머니가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저는 생각이 이런 것도 들었습니다. 궁금해요. 사실 이 개념 공부라는 게 아이한테 책에 있는 개념 써 있는 그 부분을 네가 혼자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라. 이게 과연 쉬울까요? 누군가의 도움 아니면 엄마가 옆에서라도 한 번씩 같이 읽어주면서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선생님?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 지금 현재 학습 습관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요거 보고 모르면 요거 찾아서라도 하는데 민성 우선은 관심이 없으니까 이거 찾아볼 생각도 안 하는 네. 거예요. 그냥 물음표. 물음표가 하기 전에 내가 뭘 모르지 해서 개념을 가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네. 과정이 없잖아요. 개념 학습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것만 줄여줘도 분명히 민성이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 물어보지 말까 봐요. 왜요? 내가 어렸을 때 혼자 개념 읽고 이해해 본 적이 없거든요. 누가 도와줘야지만 알 수 있었는데 그거 물어봤더니 다 할 수 있는 거라네요. 웬만한 할수 있는 애들은. 거예요? 그럼 내가 못하는 뭐가 돼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돼요, 진짜. 정말. 자, 이번에는요, 우리 민서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하루 일과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성이는요, 역시 학교를 다녀와서 자유시간을 갖고요, 피아노 공부를 하고 태권도 이렇게 그 방과 후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초등학교 이제 5학년으로 올라가는 아이라고 봤을 때 어떤 점이 좀 개선됐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선생님? 초등학교에서 단원 평가를 100점을 못 맞는 친구는 결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점은 맞아야 돼요. 네. 근데 지금 100점을 못 맞은 거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은 매일 규칙적으로 정말 30분 이상은 수학 공부를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숙제 및 수학 공부를 9시 반부터 10시 반 사이에 하는데 애매모호하잖아요. 숙제와 수학 공부. 그러지 말고 수학 공부를 하는 시간을 30분을 정해주되 저녁 식사 및 자유시간 있죠. 네. 그 시간대로 또 밤이 되면 또 잘 안 풀려요. 그렇죠. 이해가 정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수학만 공부할 수 있는 매일 30분을 꼭 그 계획표에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꼭 어머님이 같이. 그럼요. 블럭이 아닌 엄마와 함께. 네. 그리고 지금 블록 말씀을 하셔서요. 아이가 이렇게 블록을 좋아한다면 사실 블록을 이용해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민성이 같은 경우는 이제 도형을 예를 들어서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개념을 익힌 다음에 실제로 놀이를 하는 게 좋아요. 나무 젓가락 같은 걸로 삼각형을 만들어 놓는 네. 거예요. 그러고서 자, 점을 찍어봐, 꼭지점. 손가락으로 만지는 거죠. 이게 꼭지점이고 이게 선분이야. 손가락으로 개념을 슥슥 이렇게 책을 읊을 것이 아니라 만지고 그다음에 나무젓가락 2개를 나란히 해놓은 다음에 또 젓가락 하나로 사이에 놓고 자, 네. 각을 재볼까? 요게 요각과 요각은 같아. 그 개념에서 익힌 것을 간단한 교구들을 이용해서 조작을 하면
그 초등의 웬만한 개념들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놀이 말고 책상 앞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는 뭐 좋은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개념 정리가 잘 돼야 되는 건데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읽고 덮습니다. 아니면 문제 풀고 덮어요. 그쵸. 그리고 공부했다고 네. 생각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읽고 덮고 떠올리고 말해보고 요 4단계예요. 요 4단계를 하면 그때 머릿속에 탁탁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걸로 만드는 읽고 덮고 떠올리고 말해보고라는 방식을 오늘부터 쓰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요, 어머님이 좀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게 좀 마음에 걸려요. 민성이가 놀 때도 뭔가 이렇게 누워서 아버지처럼 이렇게 놀잖아요. 보통 주말에 누워 계시는 아버님 같은 그런 포즈인데 놀 때도 너무 적극적으로 놀지 않고 뭔가 좀 약간 늘어져 있는 듯한 네. 느낌이 들어서 엄마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걸 도와주면 좋겠는지 좀 말씀해 우선 주세요. 어머님이 가장 시급하게 하셔야 될 것은 그냥 차분하게 앉혀놓고 이게 대화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리고 민성이로 하여금 이게 옳은 방법이, 공부 방법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한번 말하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인식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좀 지금 생각하시기엔 아우 이제 다 컸는데 내가 뭘 또 개입을 해서 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일 것 같으니까요. 선생님들 말씀 잘 드러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민성이와 그리고 어머님을 위해서 저희 수학 전문가들이 전해드리는 결정적 한방. 네, 함께 들어보죠. 제 결정적 한방은 제자리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딴 생각, 딴 행동을 유도하는 유혹을 차단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밀착 관리입니다. 과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과정이 내 거가 될 때까지, 즉 자기주도 학습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옆에서 공부하는 거를 밀착 관리하지 않으면 혼자서 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거실입니다. 네, 아직 스스로 공부하기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때까지는 눈에 보이는 곳에서 공부를 시키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은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블록. 네. 이 블록 장난감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일단은 협박용으로 아, 쓰레기통에 버릴 있잖아요. 거다. 그래서 아까 여기 겁을 줘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약간 긍정적인 면으로는 뭐냐면 정말 멋진 블록 장난감을 보여주면서 네. 엄마가 원하는 결과 나왔을 때 요거 사주겠다. 그건 좋아요. 네,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잘 이용하면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중에서 민성이가 제일 좋아할 만한 결정적 한방은 뭘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민성이와 어머님을 위해서 저희 수학 전문가들이 내린 결정적 한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자리, 밀착 관리, 거실, 그리고 블록 이렇게 4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실에서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공부에 집중하는 방법을 좀 키워보는 것도 매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공부하는 시간이 긴 게 아니라 집중을 그만큼 얼마큼 하는지 짧은 시간 동안도 집중을 잘해서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 민성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노력해 보시고 저희가 늘 항상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성이뿐만 아니라 정말 공부 때문에 아이의 수학 때문에 고민하시는 어머님들 많으시죠? 어머님의 고민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아래로 나가고 있는 주소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저희 수다하기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재미없고 지루하고 계산을 해야 해서 지루해요. 사실 저는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던 사람이라서 좀 공감이 많이 되기는 해요.
너는 왜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은 많고 책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많은데 성적이 안 나오니? 제일 그거 사실 그 머리 나쁘다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저도 답답했어요. 왜냐면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한 건데 뭔가 이게 결론이 안 나오니까 그게 진짜 집중을 못했던 건지.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조금씩은 달라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네. 방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은 실제 어머니에게 들키면 큰일 날 정도의 그렇죠.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즉 앉아 있는 시간 이퀄 성적은 공부하는 아니죠. 시간이냐 그게 아니죠. 네네. 네. 그런데 대부분 어머님들이 알고는 계셨는데 또 새롭게 인식하면 그렇지 진짜 공부하는 시간은 따로 있구나. 네, 그러니까 그렇죠. 학습이잖아요.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있다 보면 배우고 익히는 시간도 있겠지만 스스로 또 이제 하고 싶은 거 딴짓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바로 잡아줘야 진짜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하고 있는지 부모의 어떤 집중, 관찰, 정확한 진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모님이 그런 걸 알게 된 후에 직접 지도하시거나 아니면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다거나 해서 네. 이렇게 행동 수정 혹은 또 이제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이 머릿속으로 혼자 딴 생각을 하는 거는 부모님이 막아줄 수가 없잖아요. 혼자 앉아서 음식 생각, 친구 생각,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이들한테 좀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특히 시각적인 자극하고 청각적인 자극을 네. 다 차단시켜야 돼요. 그 공부하는 부분만 환하게 밝혀주는 게 좋고요. 네. 이런 친구들에게는 매일매일 할당량을 분명하게 정해주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거는 이때 이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푸세요 해요. 개념을 읽었는데 모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아니야, 집중해서 읽어봐. 집중해서 읽었는데 몰라요. 설명해줘야죠. 그럼요. 모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이 아이에게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옆에 개념 사전을 구비를 해서 네. 막히면 개념 사전을 풀든가 아니면 너무 그런 게 많으면 별표를 해서 엄마랑 같이 인터넷으로 찾아보자. 정 안 되면 또 표시를 해서 문제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께 학교 선생님 그 귀찮으실 것 같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따로 공부해갖고 오면 되게 대단히 좋아하고 그런 게 또 선생님도 기록에 남고 또 다 메모하고 실적도 되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학교 선생님께 문의를 해서 함께 교류도 하고 이제 안내도 받는 거 그런 방법 네. 추천합니다. 모든 선생님이 정말 다 김희진 선생님처럼 그거 물어보면 다 좋아하시는 거 맞는 거죠? 전부 다 저보다 다 훌륭해요. 아, 대한민국 정말요? 선생님 저보다 나요. 아니 진짜 근데 훌륭해요. 이상하게 모든 아이들이 선행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같은 반 안에 있는데 유달리 내 아이만 못 알아듣고 내 아이만 똥 하고 이제 선생님이 너는 왜 이거를 모르지? 나 이런 반응을 보이면 사실 어떻게 집에서라도 가르쳐서 보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선생님? 그럴 것 같은데요. 어머니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너만 이걸 못해? 근데 다른 애들은요, 또 다른 걸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 모든 걸 잘하는 애는 둘, 셋밖에 안 돼요. 둘, 셋이나 돼요? 네. 굉장히 마음이 상처가 되네요. 둘, 셋이나 되는 거 한 판에 몇 명 받아라니까. 있지도 않은데 요즘에 둘 셋이나 돼요? 야, 네, 죄송합니다. 오히려 더 네. 공부할 의욕이 더 떨어지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둘, 셋을 못 만들어줘가지고. 근데 이제 연산훈련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됐는데 개념이 잡히지 않았다. 연산이야 뭐 자꾸 하면 훈련하면 된다고 하지만 개념을 다시 후행으로 잡아야 되는 경우에는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공부를 할 때 우리 점검할 게 뭐냐 하면 어머니들께서 어떤 아이가 시간을 많이 할애했어요.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그건 아는 걸 확인한 거예요. 공부는 모르는 거를 줄이는 게 공부거든요. 네. 그러면 문제를 푼 다음에 점검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학습한 다음에 점검. 개념이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외우고 그다음에 내가 다시 표현해보고 점검이 됐는지 확인하고 네. 요 작업만 몇 번 들어가서 이 아이가 알았는지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이제 개념 학습을 익힐 때 그 개념들이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쉬운 내용들인데 이게 사실은 이 아이가 고등학교 갈 때까지 초석이라고 하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네.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이해를 했더라도 한 번 더 내 아이는 개념을 확실히 이해했어요 하더라도 저학년 개념은 어머니께서 실제로 또는 뭐 형제 자매를 동원해서라도 짚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다. 그러면 사과 하나를 놓고
없어졌어 0, 다시 났어 1 이런 식으로 수의 개념을 알려줘도 되고 또 곱셈은 유명하잖아요. 콩알 같은 걸로 네. 2 곱하기 3은 2가 3번이니까 개수를 세어봐 이런 식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활동 그리고 세모나 네모 같은 도형은 찾아보면 되죠. 자 우리 집에서 지금 세모 찾아볼까? 네모 모양 비슷한 거 찾아볼까? 이거 네모 같은데요? 그런데 네모가 아니야. 왜 그럴까? 이유를 찾아봐. 아, 5개구나. 이렇게 조그만 게 네. 5개구나. 맞아. 그러니까 네모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서 그런 개념들, 나는 수학을 못 해왔는데 어머니 수학책이 정말 쉽거든요. 쉽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어요. 한 번만 읽어보시면 하고 조금 웃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개념 찾으시면서 같이 찾아보는 활동 적극 추천합니다. 저학년 때는 사과도 되고 콩도 되고 내가 뭐 하라고 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엄마가 아는 것도 없고 애들이 듣지도 않고 엄마의 관여가 어떤 식으로 좀 돼야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요 관여라는 단어 대신 관심 혹은 대화라고 좀 바꿨으면 더 좋을 것 관심,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어느 한순간의 관심 혹은 대화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이렇게 꾸준한 대화, 꾸준한 관심. 즉, 저는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학교에서 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 많은 부분 해주겠지만 엄마하고도 혹은 부모님하고 집에서 이게 대화가 안 된다면 엄마가 뭘 알아? 이런 말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네. 네, 특히 이제 고등학교는 더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말.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꾸준히 관심과 대화를 그리고 자기가 지금 배우는 내용 그리고 진학, 진로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집이라면 분명히 많은 문제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부모님들이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한 20분씩 혹은 10분씩 짧게나마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아이와 꾸준히 대화하다 보면 이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집안의 대소사가 분명히 조금씩은 그런 마음의 그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되게 동감하는데 제가 아는 여성분이 한 30이 넘었거든요. 네. 근데도 어머니가 그 얘기를 계속 들어주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도 엄마랑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들랑 대화할 때는 논술하듯이 따지지 마시고 듣기 평가하듯이 그냥 듣고선 그랬어 이렇게만 해줘도 네. 분명히 아이들과의 관계가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오늘 전문가 자리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자꾸 본인이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 선생님들이 지금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나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고학년 네. 개념 공부의 방법 한 가지만 더 더해보자면요. 네. 그 고학년의 개념은 초등학교인데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희한하게 제가 지도를 하다 보면 어떤 개념만 진짜 유독 이해를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몇 번을 설명을 해도 다른 건 이해하는데 네. 이것만 이해가 안 된대요. 저희 집 아이를 만나셨나요? 그래서 방법을 중에서 4번, 5번을 설명해도 나중에는 이 아이가 착한 아이가 창피해서 이해 맞아요. 못했다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들께서 초등학교 고학년에 나오는 개념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그 개념을 치면 그 개념 하나만을 가지고 이만한 책을 재미있게 모험 형식으로 쓴 수학 동화 같은 게 많거든요. 네. 의외로 그 학교 도서관에도 항상 다 구비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초등학교 도서관에. 그래서 그 개념 부분만 찾아서 그 한 권을 읽어보시면 아이가 쭉쭉쭉쭉 읽다가 어느 하고 순간, 네. 깨닫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 자체만 막 설명하고 자 응용해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개념을 술술술술 별 얘기 아닌 것처럼 일상 대화로 푼 동화 한번 찾아서 권해보시는 것도 권합니다. 네. 오늘은 일단 겉보다는 속이 중요하다. 이게 그 핵심인 것 같아요. 내 아이가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가 진짜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부모님의 그 관찰. 그리고 관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주시는 것이 내 아이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아닐까 싶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내 아이 지치지 않도록 어머님들께서 응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다학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